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올해 20대 후반으로 그림을 전공해 미술학원 강사를 하는 박예지예요. 부모님 걱정거리에서 당당하게 부모님 자랑으로 등극했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어요. 물론 저보다 제 남편의 역할이 컸지만요. 갑자기 뜬금없는 이야기일 수 있는데 요즘은 옛날과 다르게 평균 연령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100세 시대라 젊게 사시는 분들도 많고요. 제가 막내라 부모님이 60대 초반인데 외모만 본다면 40대 후반, 50대 초반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정말 관리를 잘하셨어요. 저희 부모님만 그런 게 아니라 요즘 추세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10살 차이 나는 오빠 결혼할 때만 하더라도 언제 결혼하냐고 등 떠미셨던 것 같은데 저는 막내라 그런지 요즘 분위기가 막 일찍 결혼하는 건 아니라서 그런지 언제 좋은 짝 만나 결혼하냐고 부모님이 제 걱정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 제가 내노라는 의사 사이를 데리고 왔으니 집안 분위기가 어땠을지 짐작이 되시죠? 잠깐 상상하셔도 정말 좋아했을 거라는 걸 눈치채셨겠지만 상상하시는 것 이상 저희 집안에선 버선발로 나가 맞이해 주실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저희 집에선 제가 골칫거리라면 골칫거리였기 때문이에요. 저희 집엔 대대로 의사를 하는 남들이 말하면 소위 명문가의 집안이죠. 할아버지 그 윗대부터 시작된 의사라는 직업이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오빠들까지 계속 이어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으니까요. 단 하나 고명딸이라 불리는 막내딸인 저만 빼고요. 어릴 때부터 하얀 의사 가운 입은 할아버지와 아빠를 봐서 그런지 의사는 내 직업이 아니라 그들의 직업이라고 무의식 중에 떠올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공부에 흥미가 없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 매일 교과서에 그림 그리며 놀기 일쑤였고 다행이라면 그 그림이 꽤 괜찮았다는 거, 그 덕분에 유학까지 갈 수 있었고 미술 전공으로 강남에서 미술 강사로 일할 수 있게 된 거죠.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그래도 나름 탄탄한 커리어에 자기 앞가림 잘하는 걸로 보일 수 있지만 집안에선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는 미술 학원 강사 일에 철없이 놀러 다니는 것만 좋아하는 막내딸일 뿐이었던 거예요. 좋을 때다. 예, 너 예지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마. 오빠가 매일 귀엽다고 잘한다 응석 다 받아주니까 제가 정말 그런 줄 알고 곧 30인데 저러고 있잖아. 엄마는 내가 뭘 어떻게 하고 있다고. 꼭 내가 읊어줘야 해? 이렇다 할 연애 한번 안 하고 그렇다고 좋은 선짜리 들어오는 것도 마다하고. 너 결혼 생각은 있는 거야? 그렇게 놀기만 하다 나이 차면 그나마 좋은 자리도 다 누가 꿰차고 재치로 들어갈 거 아님 정신 차려 이거사. 엄만 요즘에 누가 결혼해 문관목 맨다고 그래. 능력 있으면 혼자 살아도 좋은 거지. 엄정아 박세리 다 못 봤어? 능력 출중한데 다 혼자 살잖아. 혼자가 편한 거야. 뭐라고? 갈 때 못 갔으니까 마음에 차는 사람 없어 혼자 사는 거지. 결혼하고 싶은 눈치들 빤히 TV에 비치는 거 보고도 그래? 남자건 여자건 아무리 능력 있어도 혼자 사는 것보다 가정을 꾸려야 하는 법이야. 천년만년 엄마랑 살 거야? 응, 나는 천년만년 엄마랑 살 거야. 아이고 말이나 못하면 밉진 않지. 저 철없는 거 누가 데려갈는지. 정신이나 제대로 박힌 놈이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이 저런 철없는 내 딸 마음에 들어한다고 누가 장담해. 아빠를 너무 좋아했던 엄마는 제가 더 늦지 않게 결혼하길 바라셨죠. 그와 반대로 초반에도 이야기했지만 요즘은 100세 시대. TV 연예인들을 보더라도 40대 전후반에 결혼한 사람들이 많아졌잖아요. 딱 하나 걸리는 게 있다면 출산인데 그마저도 관리 잘해서 그런지 손예진도 30대 후반에 결혼했는데 바로 임신돼서 건강한 아들 낳고 잘 살고 있고요. 그런 모습을 봐서 그런지 결혼에 대한 걱정하는 엄마가 오히려 전 더 이상하게 보이더라고요. 괜한 걱정한다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운명은 정말 어디서 어떻게 찾아올지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강남에서 미술학원 강사로 일하다 보니 가끔 병원이나 기업체에서 전시회를 열어달라는 요청이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그날도 평소처럼 강남 한복판에 있는 대형 종합병원에서 환자들과 보호자들을 위한 힐링 아트 전시회를 기획해달라는 의뢰가 들어왔어요. 선생님, 이번 전시는 좀 특별하게 해주세요. 우리 병원 원장님이 예술에 관심이 많으셔서 직접 참관하실 예정이거든요. 병원 기획팀 직원분이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더욱 신경 써서 준비했죠. 환자분들이 보시기에 따뜻하고 희망적인 느낌을 주는 작품들로 구성했어요. 전시회 오픈 당일 평소보다 일찍 도착해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 뒤에서 말을 걸더라고요. 안녕하세요. 혹시 이번 전시를 기획하신 분이세요? 뒤돌아보니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의 남자분이 서 계시더라고요. 하얀 가운을 입고 계신 걸 보니 이 병원 의사분인 것 같았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땡땡아트에서 온 박예지라고 합니다. 김태준이라고 합니다. 이 병원에서 내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어요. 작품들이 정말 따뜻하고 좋네요. 환자분들이 많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픈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했거든요. 그분은 제 작품 하나하나를 정말 진지하게 보시더라고요. 그냥 사교적인 말이 아니라 정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게 느껴졌어요. 이 작품은 어떤 의미인가요? 색감이 참 독특하면서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이에요. 아, 이건 제가 할머니와 함께 보낸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그린 작품이에요. 할머니 손에 이끌려 동네 뒷동산에 가서 함께 본 석양 풍경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따뜻한 느낌이 나는군요. 정말 좋은 기억이 담겨 있네요. 대화를 나누다 보니 이분이 정말 진심으로 예술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의사라는 직업 특성상 딱딱하고 차가울 거라는 편견이 있었는데 태준 씨는 정말 따뜻하고 섬세한 분이셨어요. 시간 괜찮으시면 언제 커피 한 잔 해요. 미술에 관심이 많았는데 배울 기회가 없었거든요. 설명 들으면서 보니까 또 다른 재미가 있네요. 이렇게 시작된 인연이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처음엔 예술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점점 서로의 일상과 꿈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게 되었죠. 저는 환자분들을 치료하면서 느끼는 게 몸의 상처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깊은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지 씨 같은 분의 작업이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정말요? 사실 집에서는 제 일을 좀 시시하게 보는 경향이 있어서.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술은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힘이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죠. 태준 씨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처음으로 제 일을 진심으로 이해해주고 인정해주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서로를 알아가며 태준 씨가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하셨을 때 정말 기뻤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부모님께 말씀드리며 결혼하고 싶다는 의사를 내비쳤죠. 어머, 우리 예지가 드디어. 그런데 어떤 분이야? 어디서 만났어? 나이는? 부모님은 두 분 다 살아계시고? 엄마는 하나씩 말해. 그렇게 여러 개를 물어보면 뭐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겠잖아. 우선 직업은 의사고 나랑 6살 차이나. 뭐라고? 의사? 정말? 엄마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어요. 아빠도 신문을 내려놓고 저를 바라보시더라고요. 어느 병원? 무슨 과? 나이는? 집안은? 강남에 있는 땡땡 병원이고 내과 전문인데 집안은 아직 자세히 안 물어봤는데. 아우, 우리 예지가 정말 복덩이구나. 강남 대형병원 의사라니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엄마는 정말 하늘을 날 것 같아 하셨어요. 그동안 저 때문에 얼마나 걱정이 많으셨는지 그때 새삼 느꼈죠. 양가 부모님께 인사드리며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시어머니 되실 분을 만났던 게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시골 장터에서 나물 팔며 고생하셨던 그 거친 손으로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눈물까지 글썽이셨거든요. 세상에 서울 처자가 참 곱다 고와. 이렇게 예쁜 색시를 데려왔으니 나는 더 바랄 것도 없어. 고마워요, 고마워. 우리 아들이랑 결혼해줘서. 시어머니의 따뜻한 헌대에 제 마음도 한껏 설렜어요. 공부만 하고 집안을 일으킨다는 생각 하나로 혼기도 놓치고 달려가는 아들을 보며 내심 불안해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요즘 30대 중반이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예비신랑 고향에서 많이 늦은 나이더라고요. 보통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면 다 결혼해서 아이들이 유치원을 다닐 나이였으니까요. 상견례 날짜가 잡히고 나서 태준 씨 어머니와 전화 통화를 하게 되었어요. 예지야, 사돈어른 목소리 참 좋으시더라. 근데 나주에서 서울까지 올라오시기 너무 멀지 않을까? 우리가 내려가는 게 어떨까? 아니야, 괜찮아. 어머님이 KTX 타면 금방이니까 서울에서 보자고 하셨어. 그 김에 오빠 사는 집에 하루 머물면서 먹을거리도 좀 챙겨주신다고 하시더라고.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사돈어른 편하신 게 제일이지. 엄마는 상견례 장소를 고르는데 정말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예지야, 어디로 갈까? 맛도 있어야 하고 너무 딱딱한 분위기도 아닐 것 같고 부담스럽지 않으면서 깔끔한 곳이면 좋겠는데 어디 생각나는 데 있어? 엄마, 너무 부담 갖지 마. 그냥 서로 얼굴 보고 이야기하는 건데 뭐. 맛있는 곳이면 되는 거지. 그래도 그게 아니야. 자식을 나눠가는 중요한 자리인데 첫 얼굴이라고. 아, 롯데호텔 한식당 어때? 거기 룸도 있고 음식도 깔끔하고 복잡하지 않으니까 조용히 이야기하기 좋을 것 같다. 그래, 거기 좋겠네. 음식 맛있잖아. 조용하기도 하고. 상견례 당일 호텔 한식당 룸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들어오시는데 정말 소박한 차림새에 손에는 커다란 보따리까지 들고 계시더라고요. 여기서 보자고 하셨다고? 태준아, 정말 여기 맞는 거지? 입구에서 한참을 들어오시면서도 반신반의하셨는데 룸 문을 열면서도 의아해 하시더라고요. 어머니, 맞아요. 들어오세요. 저는 웃으며 예비 시어머니를 맞이했죠. 저희 부모님도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하며 환영했고요. 시어머니 역시 저희를 보고 반가운 마음에 환하게 웃으시며 인사했지만 눈은 빠르게 룸 안의 화려한 조명과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를 보시더니 살짝 표정이 굳어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데서 내가 밥을 먹다니. 아들 덕분에 나까지 출세했네요. TV에서만 보던 부잣집 사람들이 가는 것 같은데. 인사 대신 혼잣말 비슷하게 말씀하시는 걸 엄마가 놓치지 않고 웃으며 답하셨어요. 저희도 자주 오는 건 아니에요. 오늘처럼 좋은 일 있을 때 귀하신 분 대접하고 싶을 때만 오는걸요. 저희도 태준 씨 어머니 덕분에 출세했네요. 이런 데 오는 줄 알았다면 옷을 더 신경 쓰는 건데 혹시 제가 격식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온 건 아니죠? 어머니, 오늘 너무 단아하시고 예쁘신데요? 격식이 어딨어요. 편하게 입고 싶은 옷 입으면 되는 거지. 너무 잘 차려입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 마시고 편하게 식사하세요. 엄마가 웃으며 말씀하셨지만 시어머니는 계속 불편해하시는 기색이 역력하셨죠. 그래도 이렇게 비싼 곳 아니어도 괜찮았는데 괜히 부담드린 건 아닌지. 우리 태준이한테 잘해주신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저까지. 아들 잘 키워주셨으니까 이런 대접 당연히 받으셔야죠. 저희가 대접하는 거니까 부담 느끼지 마시고 편히 드세요. 저희가 내려갔어야 하는데 먼 길 오시느라 힘들게 오셨을 것 같아 일부러 좋은 데 골랐어요. 그러니까 마음 편히 드세요. 아,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뭐 대접받을 일이 있다고 오히려 제가. 시어머니는 젓가락을 들기도 전에 계속 우물쭈물 하시더라고요. 어머님, 왜 안 드세요? 입에 안 맞나요? 아니에요, 맛있어요. 그런데 혹시 여기 음식 값이. 태준이가 앞으로 이런 곳 자주 모시고 다녀야겠네. 처음 오셔서 많이 어색하신가 보다. 그동안 데이트하느라 너무 신경 못 쓴 거 아니야? 그럼 못 써. 지금까지 키워주신 게 부모님인데. 아, 네.
제가 서울에 올라와서 신경을 잘 못 썼더니 엄마가 많이 어색하신가 봐요. 앞으로 자주 모시고 다녀야겠어요. 부모님이 부드럽게 말씀하시자 시어머니는 잠시 조용해지셨지만 계속 주변을 둘러보시며 불안해하시는 모습이었어요. 그때 웨이터가 들어와서 다음 요리를 가져다 주면서 음료수를 더 주문하겠냐고 물어봤어요. 어머님,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시어머니는 손을 저으며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물만 주세요. 그냥 물. 음료수 괜찮아요. 물만 마셔도 충분해요. 혹시 여기 물값도 따로 받는 건 아니죠? TV 보니까 비싼 곳은 외국물 주면서 가격도 따로 치던데. 여기 그런 곳 아니에요. 그러니까 편하게 드시면 돼요. 그 순간 분위기가 조금 어색해졌어요. 시어머니가 계속 돈 걱정을 하시니까 즐거워야 할 상견례가 자꾸 무거운 느낌이 되더라고요. 엄마, 정말 편하게 드셔도 돼요. 앞으로 제가 자주 모시고 다닐게요. 서울 사람들은 예진애가 아니더라도 좋은 날 있으면 이런 데서 분위기 내고 그래요. 그래. 그렇다면 다행인데. 하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은 여전히 편치 않으셨어요. 마치 자신이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무사히 상견례가 마무리되었고 결혼식은 6개월 후에 하기로 했어요. 시어머니는 태준 씨 집으로 가시고 저는 부모님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엄마가 부산하게 움직이시더라고요. 예지야, 잠깐만 이리 와봐. 엄마가 뭘 좀 싸줄게. 이거 좀 태준이네 가져다 줘. 뭘 싸줘? 어머님이 태준 씨 챙겨주러 오신 거잖아. 그래도 그게 아니지. 사시는 동네 아니니 정육점 어디 고기가 좋은지도 모르실 테고 저녁하라고 냉장고 열어도 아무것도 없으면 막막하실 텐데. 에이, 그래도 태준 씨가 애도 아니고 알아서 하겠지. 이것만 가져다 줘. 오늘 꼭 안 먹어도 되는 거고 그래도 고기만 있어도 밥 한 끼 해먹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이왕이면 좋은 거 드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엄마는 냉장고에서 어제 사오신 툭불 한우를 꺼내시더라고요. 정 여사님, 마음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렇잖아도 어머님 아까 엄청 부담 느끼시던데 이걸 가져가라고? 서울이니까 툭불이라고 비싸게 파는 거지. 고깃질은 오히려 사돈 집 근처가 더 좋을걸? 괜히 돈 쓰고 마음 상하실까봐 그래. 그래도 이건 좀 과한 것 같은데? 그냥 태준이네 냉장고에 넣어도 며칠 머무릴 수도 있다며. 엄마는 간단하게 주신다면서 한우 외에도 과일이며 이것저것 더 챙겨주셨죠. 정말 정성이 가득한 보따리가 돼서야 멈추셨어요. 제가 더 들고 갈 수 없다고 사정사정을 했거든요. 태준 씨 집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누르니 예비 시어머니가 나오셨어요. 예지야, 낮에 보고 또 봐도 반갑네. 태준이 보고 싶어 왔어? 어서 들어와. 아니요, 어머님 뵈러 왔어요. 나? 아유, 이게 다 뭐야. 무겁겠다. 이리 줘, 내가 들어줄게. 한아름 들고 있는 보따리를 보시고 놀라시더니 무겁겠다며 들어주셨죠. 엄마가 가져다 드리래요. 사돈 어른이? 이만한 걸 다? 언제 장 보셨대? 우린 헤어지고 막 들어와서 한숨 돌리려는 참이었는데. 미리 장 받았던 거예요. 일부러 장 본 거 아니고 저희 먹으라고 사다 둔 건데 어머님 오늘 올라오시자마자 상견례장 오시느라 정신 없으셨을 거라고. 시어머니는 엄마가 싸주신 보따리를 푸시며 눈이 커지셨죠. 이게 뭐야? 한우? 툭불? 이거 엄청 비싼 거 아니니? 비싼 건 둘째치고 혹시 어머님 입맛에 안 맞을까 걱정하셨어요. 어머님 동네 정육점에서 더 싱싱하고 좋은 고기 팔 텐데 하시면서요. 저는 혹시나 예비 시어머니가 부담을 느낄까봐 엄마가 했던 말을 빌려 말했죠. 아무리 방금 잡은 고기가 맛있다고 한들 툭불이라고 인증하는 고기만 할까? 이게 다 얼마치야? 낮에도 비싼 데서 맛있는 거 사주시느라 돈 많이 쓰셨을 텐데 괜히 올라와서 사돈 부담만 드리는구나.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 늘 먹던 대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 느끼지 마세요. 일부러 더 하거나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 엄마. 예진애가 잘 살긴 해도 일부러 잘 보이려고 막 꾸미는 스타일은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부담 느끼지 마.
어머님도 아버님도 형님들도 다 진심이셔. 아무리 잘 살아도 그렇지. 얼마나 잘 살길래 이렇게 비싼 고기를 이만큼이나. 부모님이 혹시 사업하시니? 아니요. 어머님은 가정주부세요. 아빠는 의사고요. 아, 아버님이 우리 태준이처럼 의사시구나. 엄마, 그냥 의사 아니고 의사 집안이야. 대대로 의사 집안. 병원도 운영하셔. 병원을? 아유, 나는 그냥 서울 찾아 만나 결혼한다고만 알았는데 우리 예지가 서울 부잣집 딸내미였구나. 그런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우리 집을 반대 안 하시고. 어머님, 반대를 왜 해요? 저희 집에서는 오빠 양팔 벌려 환영하는 분위기예요. 제가 의사가 안 돼서 집안에서 늘 걱정이 많으셨거든요. 그런데 의사인 오빠와 결혼한다고 하니 얼마나 좋아하시는데요. 그래, 그나마 다행이네. 형편이 기울어도 우리 태준이가 의사라. 그러시더니 말끝을 흐리셨죠. 그리곤 시어머니는 계속 하늘을 보시면서 복잡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하지만 한편으론 차라리 잘 된 거라고 생각했네요. 어떻게 하다 보니 저희 집에 대해서 별다른 말을 안 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알려드리는 게 나중을 위해서라도 더 나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매번 너무 많은 돈을 쓴다며 걱정하실 것 같았으니까요. 어머님, 정말 부담 갖지 마세요. 저희 엄마가 어머님 뵙고 너무 좋아하셔서 그런 거예요. 그래, 고마워, 예지야. 정말 고마운데 내가 이런 거 받는 게 익숙치 않아서. 그래서 그래, 마음은 진짜 고마워. 그날 밤 태준 씨와 통화할 때 시어머니가 계속 그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밤 늦게까지 한우 이야기 하시더라. 너희 집이 정말 잘 사는 집인 것 같다고. 당신은 뭘 해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안 그러셔도 되는데 자기 하나로 우리 집은 정말 충분한데? 어떻게 해야 어머님이 부담을 안 느끼실까? 알지. 감사하게도 나 하나만 보신다는 거 충분히 말했어. 그래도 뭔가 마음이 편치 않으신가 봐. 차차 나아지겠지. 우리 집 형편이 하루아침에 나아질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 가운데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처음에는 시댁 근처에서 결혼식을 하려고 했었어요. 보통 결혼식은 남자 쪽에서 한다고 들었으니까요. 엄마가 읍내에서 제일 좋은데 식장 예약한다고 하셨어. 우리 쪽 하객은 100명 조금 안 될 것 같은데. 자기 쪽 하객은 어느 정도 예상해? 우리 쪽? 글쎄, 내 결혼식에 몇 분이나 오실지 모르지만 오빠들 결혼식엔 400명 조금 넘게 왔었어. 뭐? 400명? 그렇게 많이 오셨어? 친인척이 많기도 한데 자기도 알잖아, 의사 인맥. 그런데 뭐 난 막내고 몇 분이나 오실지 모르지. 내 친구들까지 해도 400명까지는 아닐 거야. 그래, 엄마한테 말해줄게. 지방에서 하는데 모두 다 내려오시는 건 아니겠지? 전 크게 고민하지 않았어요. 제 친구들이야 지방이라도 제가 결혼한다면 올 테고 부모님 쪽 하객은 부모님 몫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했던 거죠. 그렇게 며칠이 지났어요. 대뜸 예비신랑이 저에게 묻더라고요. 혹시 대략 몇 분쯤 오시는지 어머님께 여쭤봤을까? 300명 정도 예상했는데 지방에서 한다면 몇 분이나 오실지 다시 물어봐야 할 것 같대. 아무래도 버스 대절도 생각해야 하니까 그런 것 같아. 이런저런 말들이 몇 번 오가고 결국 서울에서 결혼식을 하게 되었어요. 지방에서 하면 저희 쪽 하객수가 반 이상 줄어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축의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니 손해를 꽤 크게 끼친다고 예비 시어머니가 생각하신 것 같았죠. 무엇보다 추린다고 해도 200명 이상 저희 쪽에서 오신다고 하면 그 많은 인원이 들어갈 식장도 없다고 덧붙이셨어요. 엄마는 배려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며 예비 신랑 쪽 하객이 오가는 차편과 간식 및 예식장 비용까지 모두 지불하겠다고 하셨죠. 아니에요. 저희 쪽 하객 식대는 저희가 낼게요. 아무리 여유 있으셔도 100명이나 되는데. 아니에요, 사돈. 저희가 모두 부담할게요. 나주에서 했으면 못 오셨을 분들까지 다 오신다고 해서 충분해요. 번거로운 거 기꺼이 해주시는 것만으로 저희는 너무 감사한걸요.
애써 괜찮은 척 하시는 예비 시어머니 마음을 달래려 나주로 내려가 마을 회관 뷔페를 예약하고 결혼식 일주일 전 동네 사람들에게 대접하기로 했어요. 바쁜 일정으로 서울로 오시지 못하는 분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려고요. 예지야, 엄마도 같이 갈까? 아니야, 뭐하러 같이 가. 어머니 부담스럽게. 동네 어른들에게 인사하고 바쁠 텐데 뭐하러. 괜찮아. 나주로 내려가는 KTX 안에서 설렜어요. 시어머니와 시간을 더 많이 보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시어머니와 함께 마을 회관을 둘러보고 뷔페 업체와 미팅을 하는데 정말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정말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마을에서 저를 모르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니랑 같이 다니는 새로운 얼굴이라서 그런가 동네 사람 모두 제가 예비 신부라는 걸 알고 반갑게 인사해 왔거든요. 어머, 태준이 며느리지? 서울 처자구나? 세상에 정말 곱네. 서울 부잣집 처자답게 고와. 우리 태준이가 복덩이네. 이런 예쁜 며느리를 어디서 구했나? 길을 걸을 때마다 마을 분들이 나와서 인사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처음엔 좋았는데 점점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마을 분들이 다 절 아시네요? 그럼 우리 태준이가 의사 된다고 온 동네가 얼마나 자랑스러워 했는데 그런 태준이가 서울 좋은 집 딸과 결혼한다니까 소문이 안 날 수가 없지. 시어머니 말씀에 뭔가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좋은 의미로 말씀하신 건 알겠는데 왠지 마음이 무거워지더라고요. 마을 회관에서 뷔페 예약을 마치고 시어머니 집으로 돌아왔을 때 동네 여기 나무 그늘에 앉아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던 동네 아줌마들 목소리가 어렴풋이 들렸어요. 태준 엄마 복 터졌네. 서울 부잣집에서 버스까지 데려준다며? 마을 회관 뷔페도 며느리 쪽에서 다 내준다고 하던데? 아들이 의사 만들더니 아주 복이 넝쿨채로 들어오네. 팔자 폈네 폈어. 별다른 말 없이 시어머니와 동네를 돌아다녔을 뿐인데 이미 동네방네 소문이 다는 것 같았죠. 기분이 묘했어요. 시골은 비밀도 없나? 싶은 느낌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서울로 올라온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엄마가 갑자기 저를 부르셨죠. 예지야, 이리 와봐. 이거 내려가서 내가 직접 전해줘. 사돈어른께 드릴 예단 준비했거든. 엄마가 정성스럽게 포장한 상자를 보여주시는데 생각보다 단촐해 보였어요. 오빠들 할 때만 해도 새언니들이 이것저것 꽤 많이 가져왔던 것 같은데 제 것은 상자 하나뿐이었거든요. 엄마, 이게 다야? 큰오빠 결혼할 때 새언니가 금반지 목걸이 세트로 가져다 줬던 것 같은데 둘째 오빠는 또 어떻고 거실 장식품도 바꿔주고 이거 말고 따로 집에 뭐 주문한 거지? 아이고, 딸은 다 예쁜 도둑이라더니 성의 없이 보낼까봐 벌써 걱정하는 거야? 아니 그렇잖아. 우리도 받은 게 있었는데 이렇게 작은 상자 하나라니 이래도 되나 싶어서 그렇지. 엄마도 좋은 거 바리바리 보내드리고 싶어. 그런데 엄마가 사돈댁에 가본 것도 아니고 만나 뵈니까 편하게 입으시는 거 좋아하시는데 사용하지도 못할 금은 모아보내면 좋은 소리 못 들을 것 같고. 하긴 아마 받자마자 이게 다 얼마야. 나는 이런 거 잘하지도 않는데 하시면서 어쩔 줄 몰라 하실 거야. 그래, 그래서 그냥 현금으로 넣었어. 필요하신 거 사시고 우리 집에 보내실 때도 걱정 없이 하시라고. 얼마나 넣었는데? 보통 예단으로 1령 넣나? 경우에 따라 다르지. 물가도 고려해야 하고 그래도 넉넉하게 넣었으니까 걱정 말고 전해드려. 엄마는 그렇게 말하면서 상자를 열어 보여주셨죠. 안에는 고급스러운 봉투가 정갈하게 들어있더라고요. 현금이라며 왜 이렇게 두께가 얇아? 설마 수표로 나온 거야? 사용하기 불편하게? 무겁고 번거롭게 현금으로 어떻게 넣어? 통장이랑 카드로 준비했어. 태준이한테 통장 하나 만들어라고 했거든. 태준이 명이니까 사용하시는데 불편하지 않으시겠지. 엄마는 많은 고민을 하신 것 같았죠. 다음날 저는 다시 KTX를 타고 나주로 향했어요. 엄마 마음이 잘 전달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요.
예비 시어머니는 저를 보고 반가워하셨지만 예단을 전해드렸을 때 반응은 제가 예상했던 대로였죠. 간소화해도 되는데 뭘 이런 걸 보내셨을까? 서로 자식을 나누는데 감사함을 표현하고 싶으셨대요. 이것저것 보내드리고 싶었는데 엄마가 오빠들 결혼할 때 받아보니까 예쁜데 취향이 다르니 서랍 속에 넣어만 두신다고 아쉬워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편하신 대로 쓰셨으면 하는 마음에 현금으로 준비했다고 들었어요. 현금? 네. 태준 씨 명의로 된 통장이랑 카드 그리고 도장까지 있으니 편하게 사용하시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엄마 말씀을 전하는데 예비 시어머니가 갑자기 핸드폰을 꺼내셨죠. 어디론가 전화하시는 것 같았는데 첫 말씀이 안 그러셔도 되는데 라는 걸 듣는 순간 저희 엄마에게 걸었다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었어요. 10억이요? 아니 그렇게나 많이 보내셨어요. 예단에 담긴 상자를 아직 열어보지 않으셨던 예비 시어머니는 통장을 직접 보기도 전 엄마에게 액수를 듣고 놀라셨죠. 도저히 못 받는다는 말씀도 하셨고요. 하지만 엄마가 감사해서 더 드리고 싶은데 부담 느끼실까봐 마음 표시만 했다는 말에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시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도무지 안 되겠다. 이거 도로 가지고 가라. 한두 푼도 아니고 내가 이 돈을 어떻게 받아? 안 돼요, 어머니. 저 이거 가지고 가면 엄마한테 혼나요. 예단비로 드리는 거고 저희 집안에서 드리는 만큼 이건 어머님이 잘 사용해 주세요. 한참을 실랑이한 끝에 시어머니는 결국 받으셨지만 내내 떨떠름한 표정이셨어요. 그날 저녁 늦게 서울로 올라와야 했어요. 다음날 학원에 중요한 수업이 있었거든요. 다음날 오후 갑자기 제 핸드폰으로 문자가 왔어요. 백화점 명품관에서 결제되었다는 알림이었는데 금액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무려 1,800만 원이었거든요. 급하게 예비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혼집 안에 들어갈 자잘한 물건들을 알아보는데 같이 매장에 갈 시간이 잘 안 맞았어요. 그래서 시간 날 때 필요한 것들 구매하라고 제 카드를 태준 씨에게 줬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아무것도 사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2천만 원 가까이 결제했다는 게 놀라웠죠. 무료가 없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 뭘 샀나 궁금했어요. 자기야, 혹시 뭐 샀어? 카드 결제했다고 문자 왔는데 금액이 생각보다 꽤 커서 뭐 좋은 거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샀나 해서. 어? 나 아무것도 안 샀는데? 예비 남편도 당황한 듯 말을 하다가 멈추더니 당황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아, 맞다. 지난번에 엄마 용돈 드리려고 카드 드렸는데 내 카드인 줄 알았는데 네 카드였어. 미안해. 다시 가지고 온다면서 깜빡했어. 어머님이 쓰신 거라고? 평소에 용돈 드려도 차곡차곡 모으시고 안 쓰시는 분이라서 괜찮을 줄 알았는데 금액이 커? 미안. 얼만지 이야기해주면 바로 보내줄게. 아니야. 잘못 결제된 거 아니고 어머님이 사용하신 거면 됐어.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10억 예단을 받고 부담스러워 하시던 분이 갑자기 1,800만 원을 쓰셨다는 게 이해가 안 갔거든요. 더구나 평소에 용돈도 잘 안 쓰시던 분이 말이에요. 이틀 연속 나주행이 부담스럽긴 했지만 도저히 궁금함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어제 예단 전해드렸을 때 어머님이 불편해하시던 표정이 계속 마음에 걸렸거든요. 다음날 오전 다시 KTX를 탔어요. 이번엔 왠지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시댁에 도착해서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거실 식탁 위의 광경에 눈이 멈췄어요. 뜯지도 않는 명품백이 놓여 있었거든요. 유명 브랜드의 로고가 선명하게 보이는 쇼핑백이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아, 예지야. 어제 보고 또 보네? 전화도 없이 무슨 일이야? 시어머니가 나오시는데 평소와 달리 당황하신 듯 뭔가 경계하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말투는 평소처럼 다정했지만 눈빛도 어딘지 날카로워 보였고요. 저는 최대한 밝게 웃으며 말했죠. 그냥 뵙고 싶어서 왔어요. 어머님 쇼핑하셨나 봐요.
식탁 위 쇼핑백을 보며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꺼내자 갑자기 시어머니 얼굴이 급변했죠. 마치 제가 스위치를 누른 것처럼 표정이 일순간에 바뀌는 게 무서울 정도였어요. 쇼핑? 왜? 난 백화점 가면 안 되는 사람이니? 목소리가 갑자기 날카로워지더니 온화하셨던 평소 말투는 온데간데 없이 한껏 상기된 얼굴로 저에게 소리치셨어요. 왜? 나는 명품 좀 사면 안 돼? 어머님, 그게 아니라 고작 10억 보내놓고 뭐 하라고? 누굴 거지로 알아? 시어머니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시니까 저는 당황해 그 자리에서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네요.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폭발에 저는 그저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괜히 말 잘못했다가 화만 더 돋을 것 같았거든요. 어머님, 제가 잘못 말한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아니라 잘못 말한 게 아니라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야. 우릴 뭘로 보는 거야? 시어머니는 계속 화를 내고 계셨고 저는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냥 자리를 피하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어머님, 오늘은 이만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다음에 어머님 기분 풀리시면 다시 올게요. 황급히 시댁을 나와 바로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놀란 가슴이 진정되지 않아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엄마, 나 지금 어머님 댁 놀러 갔다가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나왔어. 어? 왜? 무슨 일이 있어? 어머님이 갑자기 화를 내셔서 내가 엄마 말을 잘못 전했나? 아닌데, 뭔가 오해를 하셔도 단단히 하신 것 같아. 전화 너머로 엄마의 한숨소리가 들리더니 차분하게 말씀하셨죠. 뭐라고 했는데? 저는 어제부터 오늘까지 있었던 일을 엄마에게 자세히 설명했어요. 예단 전해드린 것부터 카드 결제,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까지 모든 것을 말씀드렸죠. 내가 직접 내려가야겠다. 예지야, 너 서울 올라오지 말고 거기서 기다려. 엄마 지금 출발할게. 엄마가 직접? 괜찮겠어? 오늘 오지 말고 다음에 오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어머님 지금 화 많이 나셨거든. 그러니까 더 오해가 쌓이기 전에 얼굴 보고 풀어야지. 멀다는 이유로 널 보냈는데 내가 직접 내려가서 전해드려야 했어. 하여튼 엄마가 해결할 테니까 기다려. 엄마는 4시간 뒤 직접 차를 몰고 나주에 오셨어요. 엄마와 함께 다시 예비 시댁 문을 두드렸을 땐 다행히 예비 시어머니 화가 좀 누그러든 것 같았어요. 다행히 저에게 했던 것처럼 큰 소리는 내지 않으셨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화난 얼굴로 등을 돌리고 앉아 계셨죠. 사돈, 안녕하세요. 제가 직접 와서 전해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죄송하긴 뭐가 죄송해요. 그렇게 많은 예단비를 보내놓고. 비꼬는 듯한 예비 시어머니 말투가 당신 마음이 편치 않다는 걸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계셨죠. 며칠 전 제가 가져다 드린 예단 상자는 거실 식탁 밑에 그대로 놓여 있었고요. 엄마는 그 상자를 집어들고 예비 시어머니 앞에 놓으셨어요. 사돈, 혹시 이 안에 제가 써놓은 편지랑 통장 확인해 보셨어요? 뭘 봐요? 안 봐도 뻔한 거. 돈 자랑하는 거 꼭 봐야 알아요? 내가 이러고 사니까 거지로 하는 거지. 예비 시어머니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셨지만 엄마는 아랑곳하지 않고 상자를 열어 통장과 편지를 꺼내셨어요. 여기요. 이거 보시고 말씀해 주세요. 보냈으면 보시고 말씀하셔야죠. 그래야 오해가 없죠. 오해는 무슨? 누가 오해를 했다고? 엄마가 통장과 편지를 예비 시어머니 앞으로 밀어드리니 못 이기는 척 받아보시더라고요. 엄마 등살에 억지로 편지를 펼치신 예비 시어머니 표정이 점점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통장 내역을 마저 열어보시곤 엄마를 붙들고 갑자기 울먹이기 시작하셨죠. 사돈, 나는 그런 것도 모르고. 그러더니 이내 대성통곡을 하셨어요. 어떤 말이 하고 싶은 것 같았는데 감정이 복받쳐 오르면서 주체 못하시더라고요. 사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렇죠? 제 마음도 모르시고 화내셨던 거 미안하시죠? 그래요.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사실 내가 우리 태준이 빼앗긴다는 생각에 나도 모르게 조바심 나서 내가 너무 속 좁았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속마음을 털어놓으셨어요. 처음에 태준 씨가 서울 처자와 결혼한다고 했을 때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축하해줬대요. 하지만 점점 잘 사는 집, 대대로 의사 집안이라는 이야기를 듣자 돌변하면서 마음이 복잡해지셨다고 하더라고요. 마을 사람들이 자꾸 태준 엄마 복 터졌다, 아들 덕에 출세했다 이런 말을 하니까 내가 뭔가 얻어먹는 사람 같아서 기분이 이상했어요. 그래도 거기까진 괜찮은데 다들 아들 빼앗긴 것도 모르고 좋아한다고. 네? 그런 말들을 했다고요? 누가요? 아니 누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동네 사람들 다요. 앞집 순이 할멈은 아들 키움값 톡톡히 받았으니 그래도 이득이라는 소리도 하고. 뭐라고요? 아니 세상 어느 부모가 자식 팔아서 돈 번다고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요. 뒷집 김씨 할아범은 서울 가면 눈 뜨고 코 베인다는데 저보고 손발 다 베어도 뭐를 바보라며. 세상에 말도 안 돼. 부러우면 부럽다고 솔직히 말하면 되는 거지. 어디서 그런 상스러운 소리를 함부로. 미안해요 사돈. 내가 정말 미안해요. 나도 아닌 거 아는데 그랬는데 예단비라고 10억을 받으니까 정말 이거 먹고 떨어지라는 소리처럼 들리고. 그래도 다행이에요. 이제라도 저희 마음 알아주셔서. 저희는 정말 태준이 잘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솔직히 의사라고 다 같은 의사 아니잖아요. 아픈 사람 천지인데 집앞그릇 챙긴다고 파업하는 의사도 있고. 태준이는 마음 하나하나가 환자를 위한 진심이 보여요. 사돈이 사랑 많이 주고 키운 거 저희도 알아요. 그래서 정말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두 분의 오해가 풀렸죠.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던 전 이게 무슨 일인가 싶기도 했고 대체 엄마가 뭐라고 편지를 썼길래 예비 시어머니가 그렇게 대성통곡했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양가 어머님이 말씀을 주고받는 사이에 살포시 들여다봤는데 세상에 저 역시 감동에 옆에서 훌쩍이고 말았네요. 편지 내용에는 엄마의 진심이 담겨 있었거든요. 평생을 함께할 내 친구에게 라고 시작하는 편지에는 자식을 낳은 부모로 평생 좋은 친구가 생겼다는 생각에 가슴이 설렌다고 마음을 담으셨더라고요. 그리고 문제의 예단비가 들어갔던 통장. 엄마에게 그런 귀여운 면이 있는지 저도 처음 알았는데요. 1,000만 원씩 나누어 입금하시면서 입금자란에 몇 글자씩 적어 편지가 되도록 하셨더라고요. 아마 엄마 이름으로 돈만 보내면 성의 없다고 느끼실 것 같아 태준이 키우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막내 아들 생겼다고 생각하고 아끼겠습니다. 등등 한 장 한 장 넘기다 보면 1,000만 원을 보내기 위해 얼마나 생각을 많이 하셨을지 짐작이 될 정도였어요. 그러니 돈 자랑한다고 오해하셨던 시어머니도 엄마의 진심을 느끼게 되어 오해가 풀린 거겠죠. 이게 벌써 1년 전 이야기예요. 결혼식도 무사히 하게 되고 지난달 시어머니 이사까지 마쳤어요. 남편과 저 그리고 친정 엄마까지 합세해 시어머니한테 이사를 권유했거든요. 남편은 멀리 계신 어머니 건강 걱정, 저는 곧 태어날 아이와 함께 돌봐달라고요. 그리고 친정엄마는 더 자주 보며 노년을 재미있게 보내고 싶다고 하셨죠. 그런데 정말 의외로 쉽게 시어머니가 승낙하시더라고요. 거의 평생을 사신 곳인데 저희 결혼식을 계기로 동네 사람들한테 마음을 다치신 것 같았어요. 미련 없이 그러자고 답하시는 거 보고 저나 남편, 친정엄마까지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걱정될 정도였으니까요. 이젠 그런 걱정 안 해요. 저희 엄마랑 데이트도 정말 자주 하시고 문화센터에 등록하셔서 아쿠아로빅도 정말 열심히 하시면서 재미있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거든요. 정말 신기한 건 양가 어머니 성격이 정말 찰떡궁합이에요. 진짜 어릴 때부터 단짝 친구 아니었을까 싶을 정도로요. 덕분에 전 친정에서 복덩어리로 등극했답니다. 남편, 시어머니 정말 더 잘 만나 단단한 가족을 만들었고요. 어때요? 여러분이 보실 때도 저 복덩이 맞나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소중한 가족들과 항상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